독서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 페이지 수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자, 오늘도 책을 읽고 또 다시 모였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도 읽고 있습니다. 저는 래퍼입니다. 저는 나미입니다. 저는 이마리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건 이제 2024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중에 좋았던 책, 올해를 빛낼 책을 선정해서 나누는 코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1부,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는 문학, 소설, 시를 통칭하는 문학 전체를 고르고 2부는 비문학, 좀 어렵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사하는 책을 골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2024년을 빛낸 책, 문학 부분.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이름을 얘기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남이고요. 제가 올해 문학 책으로 고른 책은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진짜 벽돌 같은 책. 이 책을 고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고요. 이분의 책, 세 번째 책으로 이 책을 만났고 이 책은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3부로 구성된 책인데 17살 소년과 16살 소녀가 에세이 대회에서 만나서 서로 좋아하게 되면서 이렇게 시작되고 그 소녀랑 이제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 편지에서 그 소녀가 진짜 내가 사는 곳은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흘러가는 그림자 같은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이 그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줘요. 편지로. 그래서 이 소녀는 그걸로 기록을 계속해서 그 도시를 상상하고 사는데 그 소녀가 갑자기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나이가 먹어서 그 벽으로 둘러싸인 그 도시로 이 남자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또 소녀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략적인 줄거리고요. 뭔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아주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아주 벽돌책을 읽어냈다는 뿌듯함으로 우선 골라봤고요. 몇 페이지? 이게 763페이지인 것 같아요. 767페이지인데 이 책은 근데 호불호가 좀 심하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알려져 있는데 저는 되게 호였어요. 왜냐면 뭔가 이 이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 철학적인 문제를 계속 화두에 올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좋았고 그리고 책에서 계속 그림자와 나를 분리한다 라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이게 사람이 일관적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되게 흥미롭고 이제 하루키 책을 제가 세 번째 이걸 읽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만의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호였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루키 책을 계속 찾아보고 싶게 하는 그런 작가였어가지고 올해의 책으로 뽑아봤고요. 이 소녀한테, 그러니까 소년이 이 벽에 둘러싸인 그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편지를 주고받는 와중에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가 말하는 대답인데 그냥 원하면 돼. 하지만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그 사이 많은 것을 버려야 할지도 몰라. 너에게 소중한 것을. 그래도 포기하지 마.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도시가 사라질 일은 없으니까. 라는 이 문장이 있는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심할 때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결심을 하고 행동까지 하는 것 그 자체가 좀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공감이 돼가지고 이걸 줄을 쳤고 여기 마지막에 작가 후기 부분인데
요컨대 진실이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정지 속이 아니라 부단히 이동하는 형체 안에 있다. 그게 이야기라는 것의 진수 아닐까? 라는 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줄을 쳤습니다. 책 내용과 무관하게 들고 다니면 되게 멋진 책이에요. 아까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들고 오시는데. 초록색 책에 야 두껍고 이걸 벗겨내도 그니까요. 내지도 되게 멋있어요. 감각적이고. 그리고 이 책을 들고 다니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 책 좀 읽은 사람이야. 제목 너 들어도 잘 기억도 못하고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저자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누구나 자기도 한 권쯤 읽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40년 만에 고쳐서 출간한 책이에요. 저희가 80년도에 문학계라는 문예지에서 발표한 중편 소설을 40년 만에 이렇게 다시. 급하셨나 보다. 근데 여기 초반에 설명하기엔 자기한테 약간 가시 같은 글이었다. 뭔가 해소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건 후기에서 찾아본 말인데 일부는 좀 이 당시에 쓴 글이라서 조금 이게 점점 뒤편으로 갈수록 글이 더 좋았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것까지 구분하기는 힘들었고 저는 좋았어요. 추천하십니까? 쉽게 추천은 어려울 것 같아요. 1년에 한 권 읽는 친구한테 추천한다? 아니요. 어렵다. 책을 더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 두꺼워.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근데 하루키 책을 한 권이라도 읽었을 때 자기가 뭔가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한 분이라면 추천하고 싶지만 다른 하루키 책을 먼저 읽어보는 게 어떨까. 다른 하루키 책 추천하는 건 있나요? 저는 상실의 시대요. 그것도 상당히 두꺼운데. 이거보다는 글도 크고 책도 큽니다. 상실의 시대를 추천한 이유? 상실의 시대를 추천한 이유요? 준비 안 했나요? 네, 이건 준비 안 한 건데. 제목부터 이건 제목이 DP용이야. 상실의 아니, 시대. 제가 아직 하루키에 대해서 뭔가 내가 진심으로 내 인생에 진짜 제일 좋아하는 작가라고 설명하긴 어려운 분이라 아직 내가 이런 부분이 좋아서 너한테 추천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어렵지만 그 책은 저한테는 좋았어요. 되게 뭔가 근데 저는 노르웨이 숲과 상실의 시대 둘 다 읽었지만 이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추천해드릴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추천해 주신다면? 상실의 시대. 전 마리님은 노르웨이 숲. 궁금해 너무 이렇게. 저는 둘 다 읽어보고 비교해보는 거. 근데 뭔가 정원님은 둘 다 읽고 노르웨이 숲을 더 좋다고 할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궁금한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지정독서로 특집으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누구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할게요. 저는 이 말이고요. 제가 읽은 올해의 소설, 최고의 소설은 최진영 작가의 쓰게 될 것이라는 소설이고, 이건 단편집이라서 모든 단편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단편이 너무 이제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사실 원래 후보가 있었어요. 후보 말을 해도 될까요? 네. 후보를? 그게 다 가지고 왔어요.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인데 그것도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고 정세랑 작가에 대한 편견을 깨부숴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냥 너무 일단 재미가 없었다. 가장 처음 읽은 책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이게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책이고 그 책은 드라마를 먼저 본 다음에 원작인 책을 읽게 된 건데 만약에 드라마를 보지 않았더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독자의 상상력에 너무 맡기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편견이 있었는데 피프티 피플을 읽고 그 편견이 좀 깨부서졌고
정말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책을 읽으면서 울었던 책이 딱 3권이 있는데 한 권이 가시국이라는 책이고 그건 뭔지 그리고 아저씨들 그런 걸? 또 다른 한 권은 아몬드라는 손원평 작가 책이고 마지막이 피프티 피플이에요. 이 3권 외에는 울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아몬드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울게 만들어준 책이라서 더 기억에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게 될 것이라는 책에 있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단편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책을 선정하게 됐어요. 궁금합니다.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줄거리가 여자 주인공이 병에 걸려서 시한부가 되었고 병원에 누워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시골로 내려가는 내용인데 좀 기억에 남는 문장을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한숨을 쉬면 그건 사랑한다는 뜻이야. 비명을 지르면 그건 사랑한다는 뜻이야. 간신히 내뱉는 그 어떤 단어든 사랑한다는 뜻일 거야. 듣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사랑을 여기 두고 떠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진짜 슬프다. 슬픈데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책을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재밌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진영 작가님도 책이 좀 어두운 소설이 많아가지고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을 하다가 쓰게 될 것을 골랐는데 진짜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저 얼마 전에 샀어요. 어떤 책 사셨나요?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위즈덤 하우스. 이거. 네. 제가 읽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저 그거 궁금했었어요. 진짜요? 네. 저는 여기까지. 너무 깔끔 담백해가지고 나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나? 지금 여기에서 이제 후보로 오른 것 중 하나를 제가 저와 가장 가까운 분에게 책을 읽기 시작하셨거든요. 놀라운 변화인데 추천해드릴 생각. 혹시 이걸로?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레터고요. 네. 제가 올해 책으로 뽑은 책은 법유진 작가의 아홉수가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거 단편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고 왜냐면 단편인데다가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고 마지막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단편 소설은 어둑신이 이끄는 밤이라는 단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대충 줄거리가 이제 희재라는 주인공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좀 어릴 때 자기 형과 어떤 아이가 살인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희재라는 친구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친구가 마을에서 사람들한테 뭔가 미움을 받고 이 친구는 또 야맹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어둠을 되게 무서워해요. 어둑신이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범인을 만나게 되면서 되게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제 그 친구가 범인인 걸 알고 그 사람이 범인인 걸 알게 되고 그 범인이 희재를 이제 해치려고 하는 순간에 형이 이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를 알려줬거든요. 동생이 야맹증이니까 뭔가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 마을에 있는 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마을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엄청 훈련을 계속 시켰는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너무 무섭고 막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거 덕분에 그 친구 살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너무 뭔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있어서 저의 올해 책으로 꼽게 만든 문장이거든요. 여기에 희재야 너도 알게 될 거야. 너를 해치는 어둠도 있지만 보호해주는 어둠도 있다는 걸.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해. 무서워서 도망만 치면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려. 어둠과 마주볼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저한테는 올해의 문장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뽑았습니다. 그 다른 단편 소설들도 다 되게 재밌어요. 저는 되게 좋았고
이거 덕분에 그 또 안전가옥이라는 그 좀 특이한 출판사를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천해주신 다미님께 감사드립니다. 되게 1년에 한 권만 읽는 분에게 추천할 만한 책일까요? 이거 네 추천할 만해요. 왜냐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든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 그 되게 얇아요 책이. 미스테리 약간 그런 장르를 네. 제가 처음 보게 된 책이 이건데. 근데 또 판타지나 미스테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기 4명 중에 가장 판타지를 비선호하시잖아요. 네. 그 읽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재밌다고 하시던 거 같아요. 읽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맞아. 너무 과한. 맞아요. 그런 과하지 게 않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위트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원래 후보를 정해서 하나를 할까 했는데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연말이라 최고의 책, 빛나게 한 책을 선정하는 거라 일단 많이 가져왔고, 설명을 듣다가 끌리시는 게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 읽길 바라는 마음.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2개 다 읽지 않았나요? 사람의 감성은 다 다르니까요. 첫 번째 소개하는 건 순례주택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독서 모임 할 때 순례주택을 최고의 책으로 선정을 했는데 올해도 다시 읽고 또 최고의 책으로 후보에 올랐고 이거는 매년 한 번씩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책입니다. 줄거리는 순례주택에서 사는 5가구의 성장 일기라고 보여집니다. 청소년 소설이고 문장도 읽기 쉽고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읽기에 편한 책들입니다. 이 책을 다시 읽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문장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인데, 대화체예요. 그러니까 수림이라는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있고 순례주택의 주인이자 이 소설의 어른으로 등장하는 순례씨가 서로 나누는 대화인데, 순례씨가 수림이,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에게 물어봐요.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순례씨가 대답 대신 질문을 했다. 글쎄, 막연했다. 순례씨, 길동씨 부부, 박사님, 원장님, 2학년 담임쌤,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들은 금세 꼽을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주변에 있는 좋은 어른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쓴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 문장은 이 책을 계속 읽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나도 어른인가? 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어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돕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이고 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읽으려고 하고 아마 매년 강력한 그 해를 빛낸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가져온 책은 너와 나의 여름이 닿을 때. 작가님은 봄비눈이라는 분이셨고 소담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익명으로 해주세요. 줄거리는 백여름이라는 분이 40대 중반쯤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BCD라는 의문의 카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 어느 순간의 과거로 돌아가고 1년 동안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책인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문장은 널 행복하게 만드는 거면 시간을 투자해도 좋다고 생각해.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보내야지. 내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딱 하나 느낀 게 있다면 좋아하는 일을 미루지 말자라는 거야. 언젠간 하겠지 하고 미루면 결국 못하게 되더라고. 이 문장이 정말 좋습니다. 전 늘 쫓기면서 살거든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살려고 해요. 불안해서 기긴 한 것 같은데 그럴 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고 그러한 책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책이 올해의 책으로 한 권만 선정하라면 이 책을 선택할 것 같아요. GV 빌런 고태경. 간단한 줄거리는 GV라는 그 영화 행사인데 중요한 게스트들을 관객과의 대화. 관객과의 대화. 게스트를 모시고 게스트를 모시는 건 아니고 관객들이랑 그 관계자. 감독이나 그 배우들 배우들을 그러니까 GV는 관객들과의 대화인데 관객들을 모시고 영화 끝나고 배우. 이후에 영화 배우 그 다음에 영화 감독을 모셔놓고 하는 그런 이벤트 때 토크쇼. 토크쇼인데 이곳에 등장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고태경이고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영화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배우와 감독들을 뚜까 팹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할까라고 이제 주인공이 쫓아다니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렇게 빌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 어떠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건 정말 클리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책이라 되게 좋았습니다. 이 책이 좋았던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작품 완성하려고 무릎까지 꿇었다고 했지 그런 건 아무도 못해. 난 말이야 이제 나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진짜 부끄러운 건 기회 앞에서 도망치는 거야.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자존심이라든지 온갖 핑계를 대서 피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나도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라 이 문장이 좋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문장은 소설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누군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추구하면서도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신을 비웃거나 미워하죠.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냉소와 조롱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값싼 것이니까요. 저는 아직 생각만으로도 가슴 뛰는 꿈과 열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 영화를 상영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이 문장만 있다면 한 6개월 동안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며 어떠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순간을 버텨낼 수 있구나. 나라도 나를 대접하면서 냉소하고 조롱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도 되게 좋습니다. 이 책도 제가 1년에 한 번씩 다시 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책의 결말이 너무 좋아요. 그치. 결말은 스포를 할 수는 없는데 결말도 뭔가, 좋습니다. 드라마틱한 무언가가 없어서 저는 아직 사놓고 아직 못 읽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좋아하실 안에 것 읽고 같아요. 싶은데 올해가 너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되게 빨리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주말 동안에 한번 진짜 도전해볼까? 하루 만에 읽으셨다지 않았어요? 그냥 한 2시간, 맞아. 3시간? 그러니까. 주말에 저도 읽었는데 하루 만에 읽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는 장면이 있나요 혹시? 저는 눈물 있었어요. 있어요. 흘리실 것 같은데? 흘리셨잖아. 마리님이랑 흘리셨구나. 약간 글썽? 글썽? 저 흘렸다. 나 흘렸어. 아 진짜요? 흘리고 여자친구한테 이거 삐처리 전화를 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는 걸 알렸지. 믿지 않으니까. 그럼 저는 오열을 하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울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물을 흘린다는 건 나의 무언가와 이제 공명 진동이 같아져가지고 우는 것 같은데 정말 그걸 저는 강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좋았다.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꿈을 안 꿔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만의 다 각자의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꿈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약간 감동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지금 선정된 이제 각자가 갖고 온 책 중에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내 책 빼고
타인의 책들 중에 하나 고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거 빼고 다 읽어봤어요. 다시 읽으면 좋겠다. 다시 읽으면 좋겠다. 기억 안 나지 않으세요? 이거? 아 근데 GV 빌라운 고태경은 진짜 다시 읽어보고 싶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그 부분이 지금은 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술래주택 안 읽어봤다. 이거 정말 한 부탁이에요. 2년째 강추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이에요. 영업이 안 돼. 너무 언제 한번 궁금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쓰게 될 것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 얼마 전에 서점 갔을 때 그 책이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펼쳐봤죠. 펼쳐보고 그때 마리님이 알려주셨던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죠. 근데 그거를 듣는 거와 글로 보니까 더 정말 슬프더라고. 맞아요. 좀 뭔가 애잔한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추천합니다. 저도 쓰게 될 것. 응. 일단 제목부터. 글을 쓰고 있으니까 일단 제목에 홀렸고 내용 그 말씀해 주신 그 문장 그 문장이 너무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다른 문장들은 어떤지. 타율이 높으시잖아요. 저도 여기 독서 모임 내 최고 타율. 저희가 팟캐스트를 계속 진행하면 아시게 될 텐데 마리님이 선택하는 책은 대단히 흥미롭고 호불호가 갈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몇 개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가 더 계속 진행되면 신설될 코너가 있는데 날카로운 그 시선으로 그 책을 읽어 가시는 게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 넷 중에서는 가장. 그래서 믿고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내 책은 슬프지만 너무 벽돌책이라 탈락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저도 많이 바라지 읽어요. 않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 보여요. 쉽게 도전하긴 어렵죠. 고르신다면? 네, 저도 마리님이 쓰게 될 것. 너무 궁금하고 진짜 타율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분명히 정말 좋을 거라는 믿고 보는 게 있죠. 네, 믿고 보는 안목이거든, 안목. 사실 다 읽어보고 싶어요. 술래주택도 너무 궁금하고 그 나미님의 요건 아니지만 상실의 시대 맞아요. 네. 너무 나도 궁금하고 상실의 근데 시대랑 너무 제가 재밌어. 이거를 추천하기 더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만큼 두꺼운데 너무 저격을 못하면 욕 나오지. 너무 이게 너무 힘들잖아. 그 700페이지를 읽은 내내. 그래서 그렇고요. 상실의 시대는 추천하겠습니다. 둘 다 근데 두껍긴 해요. 하지만 그 넘기는 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내용은 똑같은 거죠. 네. 이야기는 똑같은데 이제 번역- 번역이 달라서 근데 이야기의 틀이 다르지 않아요. 자, 소설 부분 올해 2024년을 빛낸 책들을 골라봤습니다. 어떠신가요? 2024년 이제 문학을 읽고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이걸 바탕으로 내년에는 어떤 책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읽어볼 건지 아니면 뭐 올해는 이런 책을 읽어봤더니까 좋았다 뭐 이런 좀 감상이 있으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저는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 소설을 더 많이 읽었어요. 제가 올해 한 110, 지금까지 117권 읽었는데 그중에 소설 비중이 꽤 높아졌거든요. 한 30%, 40%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바가 소설의 가치가 무엇일까 처음 생각했는데 이런 실제하지 않은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올해 많이 읽어보니까 좀 느낀 바는 세상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읽으며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선택, 고뇌가 결코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다. 그들이 하는 고민이 내가 하는 고민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현실에서도 내가 타인을 좀 더 풍부하게 고민하게 이해하게 되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고태경 그 GV 빌런 고태경처럼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내가 그 사연을 알고 싶진 않지만 그래 그런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나 자신을 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은 소설을 읽고 타인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 뭐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소설의 가치, 소설을 읽어야 될 이유, 소설의 유용함이 더 내면에 커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작년보다 올해 소설을 좀 덜 읽은 것 같아요. 책을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덜 읽긴 했지만 내년에는 뭔가 이런 벽돌 책도 좋고 좀 고전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도전 해보고 싶습니다. 어렵지만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저는 소설을 원래도 비문학보다는 원래도 더 좋아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와 다른 어려운 책을 도전한다거나 내가 절대 선택하지 않을 법한 책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삼국지, 초한지 이런 거 준비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근데 철학 관련한 책을 좋아해서 그것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다고요. 아, 삼국지? 아, 삼국지 말고 그러니까 장자나 막 그런 논어. 아, 장자 논어.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고전 읽게 되면 그 해석을 걷어내고 그 원전 그 자체, 물론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원전 그 자체를 읽고 나서 이런 해석이 있구나. 해석에 휘말려서 원전 자체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해석이 중요해. 그 켜켜이 쌓인 그 해석이 중요한데 맹자님이 직접 얘기한 그 텍스트, 공자님이 직접 얘기한 텍스트, 노자님이 그 얘기한 그 텍스트를 읽고 첫 번째 내 감상이 어떤지 알고 나서 이걸 읽어야지.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그 장벽에 가려서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편하게 일단 원전부터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내년에는 지금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죠. 하는 것으로.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저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저도 책을 많이 못 읽긴 했는데 저는 좀 두꺼운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일단 면도날이라고 작년부터 이제 아저씨 작년부터 계속 붙잡고 있던 책이 있는데 일단 그거를 다 읽었다는 것에서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희망이라고 이제 양기자 작가님의 책이 있는데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거를 읽었다는 것도 좀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희망은 면도날 같은 책에 비해서는 정말 정말 친절하고 읽기 편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올해 책의 후보로 말씀을 드렸던 피프티 피플도 488페이지 책인데 이거는 정말 정말 재밌어가지고 그냥 후루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근데 내년에는 좀 이런 벽돌책은 조금 덜 읽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페이지 남은 걸 볼 때마다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아직도 이만큼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얇은 책을 좀 위주로 많이 읽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작년보다 책은 더 읽었는데 보니까 작년이랑 비슷하게 소설을 진짜 많이 읽었더라고요. 저는 좀 너무 편식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비문학을 더 많이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근데 비문학을 읽을 수 있을지 비문학이 생각보다 저는 어렵더라고요. 많이. 아무래도 네. 정보나 네. 뭔가 이렇게 전달하려는 바가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래도 비문학 좀 더 읽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좀 쉬운 비문학들도 있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심리에 관한 거라든지 아니면 철학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관심사가 있으면 내년에 그리고 더 많이 읽고 싶어요. 한 50권 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좋다. 올해는 늘긴 했는데 생각만큼 읽지 못한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권 읽기 합시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1부는 이렇게 우리 소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를 빛낸 소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좀 더 책을 읽고 어떤 방향을 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이제 비문학, 좀 거칠지만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눴는데 비문학에 대해서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